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그 북한에서 그 문재인이가 그 속다르고 겉다르고 자꾸 이제 뭐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선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김정은이가 직접 하지 않고 그 김여정이 통하고 그 다음에 뭐 대남 정책 뭐하는 놈하고 심지어는 옥류관의 주방장조차도 문재인을 아주 바보로 만들 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나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조금 엎어 놓는 게 조금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좀 과감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 그럼 뭐 한번 할 것 같네?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할 것 같네 해서 요번에 못하면 요번에 그 하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데 뭐 지금처럼 방구만 자꾸 끼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뇌병에 만성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은 외국 같아서는 그 뭐라 그럴까 전쟁이 터진다 그래가지고선 막 사재기업은 보는데 한국에 지금 뭐 내가 오늘도 어딘 좀 나가려고 했는데 좀 태평하더라고요. 그냥 그 북한의 김여정이가 무슨 얘기하고 주방대 무슨 얘기하고 막 엎어놓고 하더라도 이 남한 사람들은 만성이 돼가지고 북한 놈들 또 그러나 보다 그러고선 말아요. 그러면서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 만성이 돼가지고 그 요즘에 조금 말이 좀 과격하게 나오는데 뭐 좀 하려나? 뭐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제가 동영상 올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중국 이유라는 곳에서 그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의 이유라는 것이 그 소상품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전 세계 뭐 액세서리서부터 자파서부터 일용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대리점이나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출 상당히 일어나가 전 세계 쭉 퍼져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 거리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없냐면 저기 유럽하고 미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간혹 유럽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누가 오냐 그 중계하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흑인 여자가 둘이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그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뚱뚱하고 디릭디릭한 그 흑인 여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왔나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소말리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소말리아 그러면은 그 해적들이 있고 이제 깡패 국가고 치안이 대모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뜸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코리아, 그럼 너는 어디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코리아 그랬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very dangerous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해적이 있고 그 깡패 그런 식의 나라가 치안되고 안 좋고 이런 식의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오히려 이 사우스 코리아 이쪽이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 위험이 더 많은 그런 국가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외국 사람들은 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를 전적으로 그 여자 말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 보면 치안이 잘 돼 있고 그 북한 놈들이 이렇게 뻥 까고 하지만은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국민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경제 활동하고 편한 일상생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나 주방장이 그런 얘기 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한국의 남한 사람들은 그냥 뻥 깐다 그래. 뻥 깐다. 그냥 뻥 까니까 남한 국민은 뇌병이 만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자꾸 뭐 저기한 말을 자꾸 하니까는 방구만 펑펑펑펑 끼는데 방구 그만 끼고 요번에 똥 좀 쌀려나?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내가 동영상 올렸던 것이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1919년 11월 26일에 문꼴통 사주 해가지고 풀어놓은 게 있고 하지만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2017년도 6월달 글에 나만큼 문재인의 사주를 정확히 아주 낱낱이 파헤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자부해요.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2017년 6월달 글에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문재인 사주의 특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문재인 사주의 특징은 인수가 태극한 무광사주라 그래야 이게 꼴통사주라 그래요. 보통 사주에 인수가 강하고 관성이 없으면요 이건 꼴통사주라, 즉 고집대로 아집대로 한다 해가지고 꼴통사주라 그럽니다. 이게 꼴통사주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겉다르고 족다르고 하는 거는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영어의 수거처럼 명리의 수거처럼 이렇게 외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지지에 원준 기문살이 있고 천간에 상관이 투단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독종이라 그럽니다. 독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문꼴통 문재인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은아, 네 그 문꼴통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만 내세우고 겉으로는 가뜻하고 우선 물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꼴통 사주인 걸 인지 알았냐? 네, 그걸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19년도 9월 20일에 정은아 내년 조심해라 이렇게 경자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자년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상적인 운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 왜곡돼서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뭐야 그것이 우리나라 선거에도 지배됐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이나 트럼프가 그 운이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 경자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영향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정상적인 김정은이 사주로 봐서는 작년 12월 달이나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번져가지고 우야무야 이제 김정은이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서북 침탈, 오도 침탈한다고 하는 그 운세가 되게 강하게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은 신축 일주인데 축토가 되게 강합니다. 김정은의 사주는 1914년에 2월달 글에 가면 아주 자세히 풀어져 올린 게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서 1914년 2월달에 들어가면은 이 김정은 사주가 자세히 풀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수가 강하면서 또 8자 중에 7자가 음성이면서도 그 무관사주야. 근데 이 사주도 이렇게 꽁하고도 꼴통사주라 그래요. 요거는 계집의 사주라 그럽니다. 전형적인 꽁한 계집의 사주라 그럽니다. 이 무관사주가. 그래가지고서 이 신축일주인데 또 이게 축토가 많아요. 연절지가 다 축토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축토가 가지고 이게 자수가 오면 자축 합토가 돼가지고서 일단은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와가지고 하지만은 자축 합토가 돼가지고선 그냥 자기한테는 되게 까다롭고 좀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인수로 딱 변해서 옵니다. 그러니까는 자수는 제가 자꾸 해서 톡 쳐가지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기세라는 것을 내가 몇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지만은 김정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에는 톡 써가지고선 작년 12월 올해 1월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무슨 사고를 치는 의미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질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룩불룩 일어났다는 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묶였던 것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잠재적인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식으로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김정은이도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2019년 10월 27일 날 서북 5도 침탈에 대한 내가 동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11일 정은아 내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정은 운세가 본래 그런 식의 운세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그 요번 달 6월달, 7월달 되면 되게 짜증나는 운이 와 있어요. 짜증나는 운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척당하고 짜증나는 운이 6월달에 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그 문재인이가 8월달에는 약간 이렇게 그 배반당하거나 이거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식의 운이 왔다는 거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수라는 것이 문재인한테도 그렇고 김정은한테 뭐 톡 쳐가지고 되게 짜증나는 운이 엮여져 온다 이런 식의 운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미국 상대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ICBM이나 SBM을 이렇게 괌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쾅 실험을 하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는 독이 올라 있어요. 어떠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경제가 침체돼 있고 또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서 트럼프가 재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재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10월달 되면은 트럼프가 조금 많이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3일 일진이 경술 일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적으로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하게 간다 이렇게 가지고 요 다음 저기는 바이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예측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서 이 독이 올랐는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미국을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ICBM이나 SBM을 괌 등으로 이렇게 괌 주변으로 쏘게 되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독이 올라가지고 절대로 요만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정은한테 얘기했는데 경제하는 올해 운세가 좀 불리하니 너도 좀 다친다. 괌으로 쏘면 다친다. 그러니 만만한 호구,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문골통은 이렇게 북한한테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으로 나가고 이 문골통과 주사파들은 이게 준 빨갱이들이니까 준 빨갱이들이 설마 북한 니들이 우리들에서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서부 5도쯤에 저 꼭대기 백령도 말고 중간에 있는 연평도쯤을 다시 폭격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공기 부양종을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상륙 작전 해 가지고 연평도 좀 이렇게 뺏어 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정은이가 조금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은 ICBM이나 SBM을 쏴가지고 뭐니보다는 그냥 포격 사건 하거나 뭐해가 연평도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령해서 먹으면 문재인이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문골통과 주사파들이 북한 오리지널 빨갱이로부터 제거되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 남한 상태는요, 이게 177석인가? 180석이죠. 막 열린민주당이 180석이죠. 저기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입법은 다 잡았지. 입법은 다 잡아먹었죠. 입법은 다 잡아먹었잖아. 180석인가 다 잡았죠. 사법이요, 대법원, 헌법위원회 다 잡아먹었죠. 지금 다 잡았죠. 행정은 지들 대통령이 하고 있죠. 근데 검찰이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만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부정선거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엔 이 친구들 이제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선거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문재인 하야시키고 모으는 거는요, 옛날 주사파가 화염병 투척하면서 대모하듯이 국민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 부정선거를 알리고 이렇게 문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메이저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텔레비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윤석열이도요, 별로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선거위원회도요 지금 다 잡아가지고선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다가 공수처가 통과돼가지고선 이 윤석열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처럼 꽁한 정치를 하는 중국처럼 입법, 사법, 행정, 검찰, 선거에는 다 잡고 그 다음에 대법, 헌법에까지 다 잡은 경찰 통제 전쟁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선 이게 그 메이저 언론이나 큰 언론에서 이렇게 까발게 나와가지고서 국민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촛불 시위 이상으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문정권이 타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국민들은 남한 국민들 거의 모두가 개돼지가 돼 있어요. 그냥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개돼지가 다 했고 그 지성과 양식이 있는 사람 진짜 사람은 제가 보기엔 드문 것 같아요. 유튜브에 몇몇 사람들만 그 부정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법사법 행정까지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결론적이 어디서 왔냐면은 177석을 차지한 이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해서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하는 거 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요. 저는 지금도 주장하지만은 보수가 160석, 그 다음에 진보, 이게 민주당 쪽이 나는 140석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177석 차지해가지고선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입법 잡았죠. 사법은 옛날부터 대법원, 헌법이나 다 잡았죠. 행정은 지금 정해놓고 봤죠. 그 다음에 검찰에 윤석열이 하나만 지금 세워놓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꼭두각시로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다 잡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체가 다 이해찬이가 말하는 것처럼 20년, 50년 하는 그런 식의 그 바탕을 다 잡았다는 거죠. 그거를 깨부술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골기가 일어나가지고 확 일어나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확 일어나는데 지금은 남한 국민들은 거의 다 개돼지가 되었고 설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는 까발리지도 않고 KBS, SBS, MBC 이거는 다 어용방송이 된 거는 옛날 얘기고 그냥 유튜브에서만 자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닦아 이렇게 하면서 홍병원의 이봉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닦아 이렇게 하는데 검은 우산 데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촛불 시위도 안 되고요. 그냥 옛날 주사파들이 데모하듯이요. 화염병 들고 나서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완전히 그 문제가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의 큰 언론들도 한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난다 이렇게 식으로 초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홍콩 이상으로 큰 그런 데모가 일어나야만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그 주사파 정권의 이 민주당 문골통 정권이 이렇게 타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개돼지를 닭으로부터 깨우치는 방법은 이재희뿐이다. 그러니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력으로 부정선거를 타도해가지고선 온천 무여인 지금 국회를 완전히 까부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할 바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의하듯이 이렇게 국민들을 깨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문골통과 주사파는 빨갱이들이요. 빨갱이라고 좀이라고 준빨갱이들 주사파 준빨갱이들이 북한 오리지널 빨갱이로 땅 쳐가지고 이제이 돼야만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봉규하고 공병호 두 사람만이 부정선거에 대해 또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바실리아 TV 여기서만 부정선거에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식의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얘네들이
부정선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 이거는 사전 투표가 그냥 그 모집단의 투표군요. 이렇게 완전히 분포도가 이렇게 통계학상 그 분포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보수 민통당은 그 통합당에서 몇몇 놈들은 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그 분포도면요 그 기본적인 논리에서 다 근거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설마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177석을 차지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제대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공수처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꽁한 지배의 전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깨부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봉기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되고 이제 개돼지를 변해가지고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달걀을 깨치듯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 요걸로 해가지고선 북한이 연평도쯤 이렇게 차지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도발을 일으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국민들이 좀 깨우치고선 문골통이나 주사파가 헌 짓거리가 완전히 바보짓하고 헛질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이제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목으로서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감사합니다.